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수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첫 뉴스로요, 장제원 바른정당의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신의 상황을 적시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라, 대선 출마에 대해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 자기 대선 불출마를 명확히 밝히고 오로지 민생에만 집중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마 장제원 대변인이 이런 성명을 밝힌 부분은요, 최근에 여러 군데의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대행이 설거머니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많게는 9.5, 작게는 4, 5%씩, 6%씩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보수 어떤 지지층의 대선 후보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른정당은 실질적으로 지금 황교안 대행이 친박이나 박 대통령 측, 또 박 대통령 지지자 측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저렇게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입장입니다. 지금 바른정당이 야당이냐 여당이냐라고 봤을 때 색깔로는 여당이지만 여야로 따지면 사실상 야당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대통령 소속 정당이 여당이고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이 야당인데, 바른정당의 의원 31명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새누리당에 있다가 탈당을 해서 나가서 새로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이 바른정당은 오늘 창당을 했죠. 바른정당은 야당입니다. 그런데 장제원 대변인은 이후에 황권한 대행이 바른정당에 직접 전화를 해서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오후에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야당 재갈 물리기를 중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황 대행 측은 23일 있었던 새해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자, 장제원 대변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생 현안에 집중하라는 자신의 논평이 뭐가 잘못됐느냐, 대선 출마에 대해서 할 듯 말 듯 하면서 사실상 출마로 기울어가는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 자기 대선 불출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 야당 대변인으로서 하지 못할 논평이었느냐, 그러면서 야당의 건전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격하게 반응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재갈물리기이자 비판에 눈과 귀를 닫겠다라는 독재적 발상이다. 황교안 대행은 정치를 하지 마시고 민생 현안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브리핑 직후 장제원 대변인은 4, 5분간 황 대행이 전화를 해서 꾸짖던 말에서 당황스러웠다면서 바른정당이 나에 대해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건가? 장제원 의원 개인의 생각인가? 논평을 장제원 의원이 직접 썼느냐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이 화가 상당히 나 있었고 말투는 위압적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장제원 대변인은 아마 신년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황 대행이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논평을 낸 것 같은데요. 황 대행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권한 대행으로서 국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은 오직 그 생각뿐이다라고 적답을 피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장제원 대변인이 성명을 내어서 당신 입장 명확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요, 23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출마할 거냐고 물으니까
지지율에 관한 보도는 나와 관련이 없다. 지금은 국정에 매진할 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지금은이라는 그 자기와 직접 관련이 없다. 지금은 국정에 매진할 때다. 그래서 지금은 직접 이런 말들이 결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작년에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할 때 말한 것과는 뉘앙스가 상당히 달라졌고 조건과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언론들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대행의 대선 출마는 헌법적, 정치적, 행정적으로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이런 지적을 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대통령 유고 시 승계 조항에 따라 권한 대행에 오른 사람의 헌법상의 직무는 새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관리하는 것인데 이 보궐선거 엄정한 관리에 이렇게 실패해서 대통령 선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마디로 심판이 직접 선수로도 뛰는 이런 부분으로서 공정성에 대한 훼손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대선 과정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되고 황대행이 대선에 이제 탄핵이 확정되어서 출마하게 되면 유일호 부총리가 또 두 번째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안보라든지 치안, 외교, 정무, 경제 등의 국정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의혹도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주로 중앙일보가 이야기했고요. 동아일보도 한 발 더 나아가 황대행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행 대선 불출마 선언 없이는 위기 관리가 어렵다라는 사설에서 명확하게 불출마하라고 선을 꺼라. 불출마한다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황교안 대행의 답변을 별탈 없이 국정을 관리하다가 기회가 되면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로 들린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권한 대행의 대선 출마로 또다시 권한 대행이 나온다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느냐. 황 대행은 출마 즉시 국정 방기 책임론에 휩싸일 게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의 호위무사 소리를 들었던 황 대행이 이제 대한민국의 호위무사로 나서야 된다. 출마 안 한다 마라 한마디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한 달 전쯤에 황 대행이 출마를 할 거다. 아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를 기반으로 해서 출마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뉴스 브리핑이나 방송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황 대행은 사실상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유고 사태에 있어서 본인의 대행직을 기반으로 대선에 움직이려고 한다. 사실 황 대행이 본인의 뜻인지 주변 사람의 뜻인지는 모르지만은 대선에 나설 거라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또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그렇게 후보로 추대하자라고 하면서 모임도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것은 지금 언론들이 지적한 문제들을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황 대행이 출마를 하겠다면 헌법이나 법률에 정확하게 위반이 되어서 출마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눈 딱 감고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또 정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길을 딱 닫고 출마하면 하는 겁니다. 심판이 선수로 뛰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심판이라는 위치에서 유리하게 있다가 어느 날 선수로 확 갑자기 뛰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판으로서 점수를 따서 심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선수로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황 대행이요. 이왕 나중에 후닥닥 그냥 출마해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여야가 다 들고 일어났어. 새누리당 빼고는 여야가 아니겠죠. 야당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 당신 그러면 대행직에서 내려오라. 당신이 대행할 때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라서 못마땅히 했는데 이제는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대행직을 하면서 당신이 대선에 가는데 유리한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다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출마하면 되느냐. 이렇게 할 게 뻔하기 때문에 황대행은 출마할 생각을 제가 볼 때 본인은 한 90% 가지고 있는데도 출마한다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황대행이 해야 될 최선은 뭐냐? 자기 속을 철저하게 감추는 거죠. 저는 황대행이 대행이 되고 난 뒤에 두세 차례 의전이나 몇 가지 어떤 이 고압적인 측면에서 대중적인 측면에서 실수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뭐 어떤 이 임대 아파트 방문했을 때요. 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황대행이 정말로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그런 것부터 조심하고 겸허하게 바닥을 기해야 되고요. 지금 여야 대선 후보 중에 내가 누구다라고 머리 빳빳이 쳐들면 대통령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황대행의 장점이지만은 단점은 뭡니까? 법조인답게 딱딱하고요. 로봇 같아. 이념적으로 너무 경직됐다. 또 사람이 어떤 감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권위적이다. 공안적 시각이 나타난다. 뭐 그게 단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어떤 부분이 황대행에 대한 비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대행이 이런 비판 시비들을 불러일으켜야 되겠습니까? 일으키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대행은 이런 이 문제들을 스스로 이렇게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도요. 황대행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좀 부정적인 이야기 했다 하더라도 의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죠. 그걸 본인한테 직접 전화해서 네 생각이냐 당 생각이냐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말을 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어쨌든 야당의 대변인한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라도 야당의 대변인한테 전화 걸어서 그렇게 호되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큰 사단이 났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면요. 그럼 황대행은 대선에 나가고 싶은 겁니까? 안 나가고 싶은 겁니까? 나가고 싶다면 사고 치지 말고요. 국민이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참 온화하고 서민적이고 권위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여야를 잘 아우른다. 이런 평판을 받아야 나갈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요. 자기 표를 자기가 깨고 다니면서 소수의 자기 지지하는 사람 한 몇 프로 모아서 대선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누가 밀어준다니까 지금 뭐 보이는 게 없습니까? 안 그러면 반기문이 아웃될 것 같으니까 본인이 거의 된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자, 이 황대행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요. 본인이 대통령에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당선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남은 어떤 이 과정에서 즉 본인이 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협조도 없이 비판과 견제 한마디 이런 것들의 대상이 될 겁니다. 집중 포화를 맞을 겁니다. 그 사람이 좀 어리석은 겁니까? 판단력이 없는 겁니까? 왜 매를 벌어들이면서 스스로 대중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이렇게 강성으로 권위적으로 인식시키게 하면서 적들을 만드는가? 황대행이 진짜로 바른정당까지 편으로 만들려면 바른정당에 신경을 쓰고 거기도 이미 나갔지만은 여당 아닙니까? 같이 협조합시다 하고 고개 푹 숙이고 찾아다녀야 나중에 반기문 사무총장과 경쟁을 할 수 있거나 또 유고시에 자신이 또 그쪽의 세력까지 모아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측면으로 봐서요. 이 일과 관련해서 황대행 측은 언론사에 장제원에게 전화한 사실을 확인해 줄 수도 없고 대응할 수도 없다. 대권 행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이해가 좀 가지 않는 행보입니다. 그런데요. 대선에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사람은 겸허해져야 됩니다. 왜 권위적으로 하십니까?